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신형 집 그랜드 체로키 모델입니다. It's only water, it's either sink or swim. Can't hold back your light and expect to win. Gotta go harder, oh you've gotta learn. Don't suppress your fire, baby, let it burn. Be who you are. Nobody can take that away from you. Oh, straight from the heart. No playing games. You gotta be true, true, true. You gotta be. Cause you're human. Sometimes it's gonna hurt, baby. 벌써 지난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4세대 그랜드 체로키 모델을 시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었죠. 11월에 신형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 처음 런칭했을 때 엘리 매니저님과 함께 동탄 전시장에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상세 옵션 트림으로 보면 오버랜드 그리고 서밋, 리저브 이렇게 두 가지의 트림으로 지금 판매 중에 있고요. 현재 시승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가장 비싼 풀옵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밋, 리저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전시장에서 풀옵션 모델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우선은 서밋, 리저브 모델, 그러니까 풀옵션 모델을 일단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추후에 오버랜드 모델도 시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형 그랜드 체로키 모델 공식 판매 가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초반에도 언급을 했지만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상급 트림인 서밋 리저브 모델이고요. 공식 판매 가격은 8,98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래 등급인 오버랜드 모델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버랜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서밋 모델보다 약 1,000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7,980만 원의 공식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워트레인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 파워트레인 구성은 지난번 전시장 촬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기존 세대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진은 V6 3.6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여기 변속기는 자동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86마력, 최대 토크 35.1kg/ms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파워트레인 성능 숙치도 기존 4세대 모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오타가 난 건지 그거는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출력 부분은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나기로 예전에 그랜드 체로키 4세대 모델 시승했을 때 최대 토크 부분이 35.4kg/ms 이렇게 좀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요. 0.3kg/ms 스펙이 좀 낮아진 건데, 뭐 사실상 이 수치는 그렇게 크게 느끼기에는 차이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기존 모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프에서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델들은 이 온로드 기반의 모델들 2.4L 자연흡기 엔진이랑 3.6L 자연흡기 엔진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랭글러나 글래디에이터 이 차량에는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3.6L 자연흡기 엔진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랭글러 차량은 2.0L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엔진 종류로 보면 한 3개의 종류로 한국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구동 방식, 지금 이 계기판에도 보이실 텐데
풀타임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으로 보면 쿼드라 트랙2 셀렉터 레인 시스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모드별로 4륜 구동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이 조작 레버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참고로 이 구동 방식 자체는 하위 트림인 오버랜드도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의 차이는 이 옵션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파워트레인, 구동 계통 이런 부분은 하위 트림인 오버랜드도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공차 중량은 2.3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7.7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시승했던 그랜드 체로키 4세대 후기형 모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모델 공차 중량이 2.2톤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복합 연비가 7.9km였나요?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일단은 신형보다는 조금 공차 중량 부분에서 조금 낮고, 복합 연비는 조금 소폭 높은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 한국 시장에 지금 출시한 이 그랜드 체로키 모델 같은 경우는 숏바디 모델보다는 롱바디 모델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출시를 했고, 현재 시승하는 모델도 롱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량 크기 면에서 조금 커지면서 이 공차 중량과 연비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파워트레인, 구동, 그리고 뭐 연비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뭐 롱바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비 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을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벽하게 이렇게 차이가 확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차량의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형 그랜드 체로키, 지난번 전시장 촬영에서 실내 옵션을 상세하게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세하게 실내 옵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 지난번 전시장 촬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완전 체인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부분 변경 이런 게 아니고 완벽하게 100% 다 체인지가 된 이 인테리어 구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뭐 지난번 전시장에서 좀 보긴 했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동작된 상태에서 이런 구동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오니까 정말 제대로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이따가 승차감 부분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프 이 그랜드 체로키 진짜 이를 갈고 나온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실내 옵션 구성, 디자인, 이런 소재 이런 것들이 정말 잘 꾸려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경쟁차종으로 언급했던 모델들보다도 이 구성면에서는 제가 생각해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현재 모델 서밋 리저브 모델이라서 일루미네이트 도어 실 그리고 디럭스 헤드라이너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언급되어 있는 옵션은 서밋 리저브 모델 전용입니다. 일단 전면에 보이는 계기판 10.25인치 디지털 게이지 클러스터 컬러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깔끔해요, 일단은. 그리고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정보로도 표시가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이거 오면서도 정말 많은 거를 조정해 봤는데, 사실 예전에 시승했을 때도 이런 디스플레이나 좀 이따 센터페시아의 디스플레이도 설명을 하겠지만, 계기판도 그렇고 이 디스플레이도 폰트도 그렇고 UI 구동면에도 상당히 깔끔하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새롭게 나온 이 그랜드 체로키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 확실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구성면에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이를 갈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기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동급 차량 중에 유일할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나이트 비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급에서 나이트 비전 들어가 있는 거 사실 없어요. 저도 여러 차종을 시승해 봤지만 이게 나이트 비전이 들어가 있는데, 차를 세우고
이게 아마 주메뉴 쪽으로 지금 오디오죠, 메시지, 설정, 주메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뭐 이건 디지털이니까 속도 계도가 크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이트 비전, 이게 시작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나이트 비전이 작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태까지 시승하면서 나이트 비전은 사실 처음 봅니다. 저도 공식으로 시승하는 차 중에는. 그리고 이 차량과 경쟁 차종이라고 언급했던 뭐 익스플로러 모델도 있고, 국내 차량 중에는 모하비, 뭐 렉스턴 뭐 이렇게 좀 꼽을 수가 있는데, 이런 구성까지 있어요. 나이트 비전이에요. 처음 봐요. 군대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계기판 구성, 그리고 이 기능 면에서는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됐다.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좌측에는 뭐 조명 관련 다이얼과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명 판넬 밑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좀 더 이쪽에 설명했지만 오토홀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도어 트림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중앙 제어 락 장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메모리 시트 구성까지 일단은 들어가 있어서 메모리는 총 2개까지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누르면 이렇게 마사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사지 시트는 1열 쪽에 전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좀 이따 이 디스플레이 설명드리겠지만 상당히 깔끔합니다. 허리 이완, 뭐 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구성,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전시장 촬영에서 봤던 그 시트 색상이랑 동일합니다. 브라운 색상 계통인데 확실히 시트는 브라운 색상이 이뻐요. 지금 이 그랜드 체로키 모델의 서밋 리저브 모델 트림에는 이 색상의 시트가 제일 이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기본적인 시트, 이 서밋 모델 기준으로 하면 팔레르모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 단계 아래급인 오버랜드 모델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트가 상당히 이쁩니다. 기본 작동 방식은 전동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하단 측면에 이 조절하는 버튼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2웨이로 조정이 가능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이 서포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단 헤드레스트는 수동입니다. 구성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착자감은 예전에 제가 그랜드 체로키 4세대 모델 시승했을 때는 그래도 약간 편안합니다, 컴포트합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었나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은 탄탄한 느낌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 전시장에서 탔을 때랑 이 운전하면서 이렇게 주행을 느끼면서 시트를 느껴보니까 조금은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조금은 탄탄하지만 그래도 시트에 쿠션감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서밋 리저브 모델 기준으로 하면 스티어링 휠의 우드는 이 서밋 모델만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틸트와 텔레스코픽은 전동 방식으로 구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패들 시프트가 이 면적이 넓지는 않아요. 여기 좀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짧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특별한 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여기에 오토홀드 버튼이 드디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정차 및 재출발까지 이제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스티어링 휠 조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 시승했던 4세대 모델에서 아쉬웠던 게 전부 다 개선이 됐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진짜 이를 갈고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이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이쪽을 좀 볼까요? 뭐 이쪽 스티어링 휠 이쪽, 그렇지만 이 센터 페시아부터 이 센터 터널 라인까지 그냥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쪽에 송풍구 들어가 있는데, 송풍구 하단에 요거는 ISG죠. 이거 ISG는 기아의 그 말인데, 스탑앤고 요 기능이고, 요건 차로 유지 기능이고요. ESC 오프, 비상등 요거 2개는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파킹 센서 요거 해제하는 버튼이네요.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이는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10.1인치 6커넥트 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프 차량 대부분 차량을 시승을 했는데, 일단 UI 구성 자체가 확실하게 변경이 됐고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이게 해상도 부분인데, 제가 집에서 이 태블릿 PC 아이패드를 사용하는데 정말 아이패드 수준만큼의 해상도를 보여줍니다. 정말 깔끔하고
상당히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잘 만들어 놨어요 진짜. 그래서 좀 특징으로 보면 아까 여기 나이트 비전 지금 계속 켜져 있는데 나이트 비전도 있지만 좀 특별한 거 그거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 있나요? 이쪽에 펜캠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후석 좌석까지 볼 수 있는 이 카메라를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히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줌인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야, 진짜 신기하게 해놨다.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쓰시면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없는 거, 그 전에 설명 안 한 거. 이 디밍 룸미러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거울에 이제 투과시켜서 이제 반사가 돼서 이제 후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제끼면 디지털로 바뀝니다. 지금 이 카메라에 저승에 제가 이렇게 넣어드리겠지만 이 카메라로 이게 투과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1년에는 뭐 이거는 직전 차량도 있었던데 열선과 통풍, 스티어링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이고요. 카메라 쪽 한번 볼까요? 이건 전방 카메라고요. 이건 후방 카메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야, 진짜 제대로 만들어서 나온 것 같아요. 차량 쪽 가볼까요? 이쪽에 안전 그리고 주행 보조 기능 시스템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에이다스 시스템을 제공을 해줍니다. 차선 관리 시스템 그리고 나이트 비전 들어가 있고 아까 설명드렸죠. 전후방 파킹 센서. 야, 정말 많아요. 사격지대 경고,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이건 스티어링을 감도로 설정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컴포트로 되어 있네요. 정말 많아요. 보통으로 할까요? 이렇게 경사로 밀림 장치까지 이렇게 구성은 상당히 많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페이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프 차량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여기 있죠, 오프로드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게 예전에 구성은 예전에 비슷한데 이 그래픽 구현하는 게 완전히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선명해졌어요. 야, 이건 뭐냐? 오프로드 페이지가 좀 많이 생겼네요. 차량 다이나믹. 예전에는 4개 정도의 메뉴만 제공이 됐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액세서리 게이지, 피치 롤링 요거까지는 돼 있었고 셀렉트 터레인도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네요. 이제 전방 카메라까지 이런 구성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일단은 지원을 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는 총 5개까지 제공을 해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랑 하단에 이 조명을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해졌다 진짜. 야,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언급했었던 아쉬웠던 부분들이 전부 다 이 개선이 돼서 다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단 요 에어컨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 컨트롤러 옆에 이제 이거 볼륨 키입니다. 볼륨 키고 이건 튠입니다. 그거 위에는 다 에어컨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서밋 리저브 모델 같은 경우는 포존 타입의 에어컨을 제공을 해줍니다. 참고로 하위 트림이 오버랜드는 3존 타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단 기본적으로 수납함 쪽에는 이런 식으로 커버가 다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 커버를 열면 안쪽에는 이런 지프 차량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SB 포트가 정말 상당히 많아요. 일단 C 포트 2개, A 포트 2개 들어가 있고요. 억스 단자 들어가 있고 이쪽에 12V 아울렛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하단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센터 터널 이제 전면 쪽인데 가운데 있는 다이얼은 변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기아 자동차의 그 다이얼 변속기랑 비슷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기아에 들어가 있는 다이얼 변속기보다는 다이얼이 조금은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작했을 때 이 조작감은 나쁘지는 않아요. 상당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다이얼 변속기 좌측 라인에는 이제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버를 조작해서 지역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5개를 제공을 해주네요. 락, 샌드, 스노우, 오토, 스포츠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바꾸면 앞에 계기판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까 이쪽에 오프로드 페이지가 있었죠. 그거를 열어놓으면 차량이 서스펜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 변속기 우측 라인은 이제 에어 서스펜션, 차고 조절을 할 수 있는 레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픽 상으로는 총 5단계까지 차고를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오토홀드 버튼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지프 차량들 시승할 때마다 오토홀드가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꼭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계속 했었는데 드디어 들어갔고요. 옆에는 사륜 로우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고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이에요. 하단에 컵홀더 2개 들어가 있고요. 센터 콘솔은 2단계로 열립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열었을 때는 그래도 무난한 사이즈의 센터 콘솔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서밋 리저브 모델이기 때문에 2열 시트가 이제 캡틴 시트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열 시트 사이에도 센터 콘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상단에 이제 버튼류 이런 디자인 구성도 전부 다 이제 바뀌었고요. 트렁크 오픈 버튼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네요. 트렁크 오픈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 앞에 3개는 이 상단에 파노라마 썬루프를 조작하는 레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을 정말 깔끔하게 해놨어요. 마지막으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전시장 촬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19개의 스피커가 적용된 프리미엄 매킨토시 사운드 시스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알파인 시스템이 들어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알파인 시스템, 사실은 지프에서 여태까지 적용되어 있던 스피커 괜찮았거든요, 소리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질적으로 오늘도 이제 저도 처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잠시 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프 차량 여태까지 시승하면서 사실 오프로드 랭글러 차량들이야 특징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모델들이라서 제가 조금 만족도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온로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모델 실질적으로 시승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구성면에서도 그렇고 이 사용 느낌, 사용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그랜드 체로키 모델에 적용된 서스펜션 구조, 전륜 훌은 멀티링크 구조에 쿼드라 리프트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구성은 지난번에 시승했던 4세대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셀렉터 레인,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는 컴포트라는 구성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토로 놓고 방턱 구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우. 바뀌었네요. 일단 구조랑 서스펜션 이 구성만 보면 지난번 시승했던 4세대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당시에 4세대 그랜드 체로키 모델 시승했을 때 방턱을 넘어갔을 때 바운싱이 일어나면서 전후로 피칭이 올라옵니다 라고 제가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현재 이 신형 그랜드 체로키 모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탄탄한 스타일의 서스펜션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탄하게 조여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X5랑 X7 BMW 모델인데 그 모델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만 상당히 탄탄한 승차감을 제공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상당히 탄탄하게 받아줘요. 다 올라갔네요. 이 상태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토로 나가지고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차량이 거의 바운싱이 없어요. 이렇게 탁 올라가서 탁 이렇게 내려가 끝납니다. 요거는 좀 바뀐 것 같네요. 구조는 같다고 생각해서 승차감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탄탄한 느낌은 제가 동탄전시장에서 이 시승 촬영 장소까지 일반 도로 주행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까지 좀 진행을 하면서 왔는데,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승차감 쪽으로는 탄탄한 느낌이 확실하게 좀 올라오는 편입니다. 예전에 익스플로러의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익스플로러도 상당히 탄탄하게 좀 조여놨었거든요. 그냥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앞이 코너인데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스포츠로 일단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스펜션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내려간다.
겁나 신기하다. 쭉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변속기는 특별하게 이 매뉴얼을 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M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D레인지에서 패들 시프트만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최대한 내려놓은 상태인데 2단계까지 밖에 안 내려갔거든요. 더 내려볼까요?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이쪽에 스티어링 휠도 제가 바꿀 수 있는 걸로 봤는데 안전 쪽에 있었죠. 이쪽에 스티어링 휠을 스포츠로 바꾸고 이러면 세팅이 다 됐네요.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션은 최대로 내려놨습니다. 지금 이게 자동으로 올라가네요. 주행을 하니까 낮춰도. 그냥 스포츠 모드는 기본적으로 2단계까지인 것 같아요. 좀 탄탄하게 받아주는 느낌이 나요. 우와.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방지턱. 야. 여기도 진짜 이를 갈고 만든 거에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기존의 4세대 모델보다는 일단 다릅니다. 어느 부분이 또 다르냐 하면 4세대 모델도 그러니까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었지만 스포츠 모드로 놔도 이 전후 피칭, 바운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 신형 그랜드 체로키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스타일 자체가 탄탄하게 받아주는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서 이 서스펜션을 진짜 최저로 지상고를 만들어 놓으면 이 스트로크가 짧아지는 게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탄탄한 느낌이 좀 더 많이 올라오게끔 세팅이 돼요. 직전 모델이랑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 구분점을 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드별로 승차감이 조금 바뀌었구나라는 피드백이 확실하게 좀 들어오는 느낌이라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거 아마 추후에 직선 구간 가속 테스트 하면은 그때도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예전에 제가 가속 테스트 했을 때 이 풀악셀 전개를 하면 이 전면에서 들려오는 엔진음이 상당히 거칩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은 악셀 그러니까 가속 페달 전개하면 전면 쪽에서 엔진음은 들어오는데 예전보다는 조금은 정제되는 느낌이 나요. 거친 느낌보다는 V6 엔진의 그 엔진 구동 느낌이 조금 들어옵니다. 소리가. 그래서 뭐 예전보다는 이 부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에보다는 좀 더 느낌적으로 좋은 건 뭐냐 하면 차량을 이제 가속 페달을 급전개를 했을 때 정말 가볍게 차를 밀어주는 느낌이 납니다. 이거는 예전 느낌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승차감, 서스펜션 자체도 조금 탄탄하게 이게 잡아주니까 달렸을 때 이 달려나가는 체감 속도가 좀 더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전반적으로 가속을 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잘 뽑았네요. 근데 파워트레인 성능 자체가 수치가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서 같은 느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시승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직전 모델이 좀 더 컴포트한 느낌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신형 그랜드 체로키 모델 같은 경우는 스포츠성이 좀 더 묻어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가속을 했을 때 일단 그런 구성 차이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운드 시스템이 맥킨토시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라이저는 우선 디폴트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조정하라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1,000 eyes that never fall asleep. Someday I will leave you when I've had enough of your beauty. I haven't gotten used to your scent. I'm certain you have had another cigarette. Nothing could prepare me for your style. The way your laughter seemed to go for miles and miles. You have 1,000 eyes that never fall asleep. Someday I will leave you when I've had enough of your beauty. 일단 사운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 사운드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몸이 조금 떨리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 중저음에서 때려주는 게 상당한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전에 제가 어떤 차량에서도 스피커가 좋으면 특징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사운드 시스템 테스트하는 이 음악 자체를 초반에 그렇고 노래가 나오는 그 구간에도 제가 이 초침이 가는 거를 깔아놨어요. 근데 그 초침 가는 게 이 스피커 사운드가 소리가 좀 높게 올라와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만큼 스피커 구성도 좀 많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장점으로 반영이 됐을 수도 있는데, 소리를 이 각 음역대별로 쏴주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중저음 베이스 쪽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음악 같은 경우는 중저음, 그러니까 우퍼 쪽에 때려주는 음악이 좀 강한 스타일이라서 고음을 좀 올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음악은 이제 고음 쪽으로 이제 비율이 좀 높은 건데, 고음을 올리려다가 밸런스가 좀 맞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안 건드렸습니다. 이 이퀄라이저 세팅 자체는. 결론적으로 스피커, 예전 스피커 알파인이랑 그런 비교를 하면 어떠냐, 확실하게 알파인보다는 매키노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때려주는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상당히 강하게 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잡음도 안 들어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리의 이 각 음역대별로 소리를 이렇게 다 일정하게 쏴주는 느낌, 거기에다가 저를 이렇게 감싸서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때려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스피커 세팅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음악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들어도 이 그랜드 체로키에 적용되어 있는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장르 구분 없이 소리 정말 잘 만들어줄 것 같아요. 이거 옵션 아까 구성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디오 시스템도 상당한 수준이네요. 그랜드 체로키 모델, 신형 모델인데 아까 옵션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구동 방식은 스티어링 휠 이 우측에 있는 버튼을 사용해서 설정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차량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활성화하는 버튼 두 개 다 들어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어쨌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버튼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으로 보면 차간 거리를 이제 늘리거나 줄이는 그 버튼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동 방식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버튼을 활성화를 하면 아마 준비 상태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준비가 됐죠. 이 상태에서
차량을 좀 출발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앞차가 이동을 하네요. 이제 이렇게 가죠. 차량을 출발을 시키는 상태에서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셋 버튼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셋 버튼, 플러스 버튼을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현재 속도로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70이니까 이렇게 길게 누르면 10단위씩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속도 세팅 끝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앞 차간거리를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네요. 예전 거는 제가 기억나기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면 그냥 4단계로 설정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이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앞 차간거리를 계산해서 그 차간거리에 맞게 그냥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설정도 그냥 두겠습니다. 2단계로. 이 상태에서 또 하나 추가로 생겼죠. 여기 셋 버튼 가운데 중앙에 핸들 표시가 있습니다. 야, 이 핸들 조형까지 생겼어요. 드디어 이 버튼을 활성화를 하면 계기판에 핸들 표시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이 끝난 겁니다.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예전에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지금 보시고 계기판에 지금 나오겠지만 좌우측 계기판 양쪽 끝에 녹색 이 LED가 점등된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스템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구성을 정말 잘 해놨어요. 제가 이거 아까 오면서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차선은 잘 따라갑니다. 일단 조향은.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경고 표시가 떠요. 핸들을 잡으라고. 이거 시간이 좀 짧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지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고 다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항상 설명드리지만 신호를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호 위반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앞에 신호 걸렸죠. 어떻게 대응을 하나 볼까요? 예전에는 완전히 정차하고 해제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을 하니까 쭉 제동을 걸죠. 브레이크 잘 잡네. 잘 들어갔죠.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고 오토홀드 들어오나요? 그냥 정차를 해주네요. 해주는 상태고 오토홀드 홀드 버튼을 누르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계기판 좌측 하단에 홀드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그 표시는 따로 안 뜨네요. 이게 정지된 상태에서도 핸들을 놓으면 핸들을 잡으라고 이렇게 뜨네요. 정지된 상태에서는 안 잡아도 되지 않니? 떠요. 보니까 이 계기판 좌측에 이 녹색으로 LED 전동된 거는 차선 유지를 표시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인데 자 출발하죠. 악셀레이터를 살짝 터치를 해줘야 되는군요. 야 이렇게 끼어든다고요? 그래도 인지는 잘했어요. 잘 들어왔어요. 쭉 따라가죠. 그러면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이 구동 방식은 다른 차량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가속 페달을 밟는 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해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들어왔죠? 페달 쭉 밟고 앞차가 쓰죠.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1단계로 바꿔볼까요? 시스템이 앞차 브레이크 밟죠? 대응을 잘 해주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 제가 지프 차량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을 때 그냥 고속도로에서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라고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의 시스템 구성이면 일반 도로에서 쓰셔도 충분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일단 해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앞에 사고가 났군요.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서 해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 리즘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직전된 세팅된 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옵션 설명할 때 배터리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디지털 계기판이랑 같이 연동이 돼서 HUD도 전면 유리에 이제 투사를 해주는데 크기가 약 10인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이 그래픽 UI도 상당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계기판도 그렇지만 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체도 상당히 잘 만들어 놨어요. 이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만큼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간략하게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지난번 4세대 그랜드 체로키 그리고 지프 모델 제가 여태까지 시승하면서 계속 언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대응을 해주는 느낌이라 상당히 개선을 잘 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차량이 이제 정차를 했을 때 완전히 정차를 하고 바로 이제 해제를 시켜놓는 방식으로, 그래서 해제가 되면 바로 브레이크 밟고 이런 시스템 구성이었는데, 일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구성이 들어오면서 이 기능이 좀 더 수월하게 좀 바뀐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핸들 조향은 추후에 랭글러 모델들도 좀 적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핸들 조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운전자가 차로를 잘 따라가지만 이게 생각보다 도로가 조금 어둡거나 비 오거나 이랬을 때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다 하면 핸들 조향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있어야 그래도 이 사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좀 사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만 보면 확실하게 직전 세대보다는 대응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집 그랜드 체로키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럭셀, 지난번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랑 비슷한 속도까지는 일단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서두에도 언급을 했지만 차량 파워트레인 구성 자체는 사실상 똑같거든요. 거기다 공차 중량 부분이 이 신형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 아무래도 롱 휠 베이스 모델이라 조금 더 나가는 부분 때문에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의 속도가 나온다는 거,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프 모델 특징, 일단 수동 변속을 들어가면 여간에서는 변속을 해주질 않습니다. 레드존까지 올라가도 변속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로직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RPM으로 5,500에서 6,000 정도에서 이 변속을 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나면서 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코너링 가속성 테스트 할 때도 그랬지만 차량을 전반적으로 가볍게 밀어주는 느낌이 나요. 예전이랑은 조금 다르죠. 예전은 그냥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만 났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서스펜션을 이제 탄탄하게 조여주는 느낌이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더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확실한 건 아까 가속 방지턱 구간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저 직선도로 달렸을 때 4세대 그랜드 체로키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이 상당히 거칠게 좀 들어오는 느낌이 났었는데, 현재의 모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로백 수치입니다. 일단 가장 베스트 랩은 두 번째 측정한 데이터가 제로백 성능으로는 가장 베스트 랩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8.36초가 나왔고요. 거리는 141.34m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이 가속했을 때 느낌은 좀 전에 본 시승기에서도 시승을 했지만 직선 구간 가속했을 때의 느낌이랑 똑같습니다.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차를 가볍게 밀어주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제로백 성능 테스트할 때도 나타나지만 서스펜션 자체가 조금은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가속했을 때 이 체감 속도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저희 고구의 차체를 8.3초로 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시승했던 평범한 실험실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직전에 4세대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제일 궁금하기는 해요. 우선 8초대 이후로 넘어갔기 때문에 섹션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갔고요. 8.36초죠? 8.36초. 수치상 보면 포드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그리고 아우디 Q5 40 TDI 모델 사이에 딱 들어가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시승했던 그랜드 체로키 모델은 조금 밑에 있네요. 두 번째 그룹 한 중반 정도 그룹으로 들어가 있는데 8.98초가 나왔었어요.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차이가 좀 나는 거죠. 8.98초면 거의 9초대 가까이 나왔는데 현재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8초대 어떻게 보면 초반이죠. 그렇죠. 초반으로 봐야죠. 8.3초니까.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엔진을 쓰고는 있지만 이 전반적으로 차량을 좀 더 가볍게 밀어주는 느낌이 이 신형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 좀 더 좋은 느낌이 나요. 직전 세대보다는 좀 차이가 나네요. 안 날 줄 알았는데. 다음은 제동 성능입니다. 제동 성능은 지금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동 성능 시스템도 괜찮네요. 일단 가장 베스트 제동 성능 데이터는 후반부에 측정한 데이터가 베스트 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2.83초가 나왔고요. 거리는 38.72m가 나왔어요. 제동 성능 시스템이 좀 괜찮은 게 뭐냐면 38m에서 39m대로 고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느낌이 좀 나요.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거리가 40m 안쪽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룹으로 들어왔고요. 38.72m면 이야, 수치가 괜찮네요. BMW X7 그리고 X5 사이에 들어가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익스플로러 3.0도 그 바로 다음에 있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제동 성능 시스템은 괜찮아요.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풀 브레이킹을 해봐도 이 거구의 차체를 상당히 빠르게 세워준다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세팅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 시승했던 4세대 그랜드 체로키 모델은 어디에 있죠? 보면 지난번 시승했던 4세대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그룹으로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42.88m로 측정이 됐네요. 이런 것만 봤을 때 제로백 성능도 그렇고 제동 성능 부분에서도 직전 세대인 4세대 그랜드 체로키 모델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주는 데이터 성능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좀 전에 이 테스트 할 때 언급을 했지만 사실 파워트레인 계통 수치도 그렇고 이 엔진 구성 그리고 변속기 구성도 직전 세대랑 똑같아서 비슷한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은 개선이 된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전에 4세대 그랜드 체로키 모델보다는 확실하게 이 신형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 실내외 옵션도 그렇지만 이 파워트레인 성능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 성능 시스템까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형 그랜드 체로키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우선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싶은 건 지난번 시승했던 4세대 그랜드 체로키 모델보다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기분을 오늘 시승하면서 좀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사실 구성면에서도 지난번 그랜드 체로키 모델 경쟁 차종들이랑 비교해도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뭐 물론 ADAS 시스템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작동 방식에 대한 약간은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외에 구성적인 면에서도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신형 그랜드 체로키 모델을 시승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세대가 바뀌었다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건 정말 완벽하게 디자인도 그렇고 이 구성면에서도 다 바뀌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시승하면서. 사실 이렇게 보면 직전 세대에 적용되어 있었던 구성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사실 이렇게 웬만큼 바뀌어 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 새로운 모델이 출시됐어 라고 했을 때 구성을 싹 바꾼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만족도가 높거나 그렇지 않은 차량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그랜드 체로키 모델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차량을 오늘 시승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봐도 상당 부분 만족스러운 느낌이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그랜드 체로키 이번 세대 이 모델 인기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시승했던 그랜드 체로키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프 모델 중에 저도 시승을 이제 지난번 다 해보고 좀 생각을 해본 결론은 현재 지금 팔고 있는 모델 중에는 레니게이드 모델이 제일 낫지 않았나, 온로드 쪽에서입니다. 온로드 쪽에서는 레니게이드 모델이 제일 낫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들었었는데, 이 그랜드 체로키 모델을 이제 시승을 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다른 모델들도 새롭게 이제 변경돼서 계속 출시를 하겠지만, 이 그랜드 체로키, 새롭게 나온 그랜드 체로키 모델의 이 바뀐 디자인 구성, 그리고 이런 요소들만 봤을 때 앞으로 이 지프 브랜드가 조금은 기대가 되는 브랜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 신형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 주는 이런 차량의 이 느낌 자체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듭니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You won't ever find me at a club, 'cause if I ever tried to cut a rug, by the time the night is done, you will know that I'm a strange one. I don't ever know what to do, how to find a beat, how to groove, but I dream about finding you. You make me wanna sway, and you'd say, dance with me, 나랑 춤출래. I don't care about where or when, pick a song that never ends. Dance with me, 나랑 춤출래. Close your eyes, just move your body.